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이고요. 긴급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김명수 조금만 버티면은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명수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대통령 임명권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결국 김명수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결국 판결이 제일 중요하다. 그동안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미향이라든지 곽상도라든지 차규군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나느냐. 또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 예를 들어서 그 위증 교사 대상자 위증을 한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관련해서 이번에 구속이 안 됐죠. 이거 정말 심각하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봉현이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건데요. 그 중심에는 결국 판사의 자질 문제, 또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민변 등 그 좌편향 문제들 지금 엄청나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헌재까지 골치를 썩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대법원장의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리를 박탈시켜버리겠다라고 법을 발의를 해버린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44명의 명의 대표 발의자 최기상 의원 명의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지금 그 헌법재판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점식 의원 헌법재판소 결국에 민주당의 법률자문기구로 전략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시점에 민주당은 헌재 모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니 뒤에서 갑자기 사법부를 그냥 좌파의 소나기에 놓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그리고 법관외의 법원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법조인이 아니라 비법조인이래요. 비법조인 5명, 그런데 여긴 또 6명, 여성을 2명 포함해야 된다고 합니다. 11명으로 구성되면서 의결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기상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이면 만료되는데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사법부 공백이 발생할 점도 우려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수당의 힘으로 또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숨은 음모가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대법원장이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위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김명수가 골라서 대법원장 후보로 올리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법안이 헌법재판관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림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얽히고 설켰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은
계속 진보 성향으로 임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 보고만 있겠다는 거, 이거 국민의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지만은 국민의힘이 요즘에 뭐든지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양곡법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잘릴 수도 있고 깜방을 갈 수도 있고 다음번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또 3번, 4번 한 사람들, 5번 한 사람들 뭐 더 할 필요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면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는 건데 자꾸 뭐만 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하니 깝깝합니다.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판사 출신이니까 난 판사들이랑 친하니까 사건 있어도 나는 봐주겠지. 이거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민주당 좌파들은요 아예 애국 세력을 갖다가 다 뿌리 뽑아버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 뭐 진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들어눕고 해야 됩니다. 예. 의장석 점거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결국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만 반복하면서 검수완박법 같은 정치적 사안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진보를 갈라놓고 재판관 한 명을 캐스팅 보트처럼 활용하는 현 상황은 정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구성 방식을 부분적으로만 바꿀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 과거 같은 경우는 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게 돼서 동일기관이 인사검증과 추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서 제외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재명을 지키고 한동훈 장관을 뽑아내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뻔히 보이는 의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 9명 중 3명을 계속 법원에서 좌파 법원에서 지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대법원장 임명권을 뺏고 또 추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서 추천권을 뺏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 천년 만년 사법부에 있어서는 좌파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요.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만요. 국민 저항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삼권 분립을 망쳐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정해야 된 사법부를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천년 만년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물려주면서 대법원장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김명수 끌어내리고 민주당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